네, 안녕하십니까. 동화산 건강강좌 흔한 척추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의 조재환입니다. 허리 통증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생 동안 90% 이상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왜 생기냐에 대한 질문에는 상당히 많은 원인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자세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단순 노화의 하나의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은 정리를 하자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근육통도 있고, 관절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디스크나 신경통, 협착증 등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다른 장기, 그러니까 신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좋지 않아도 허리 통증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전문의 진료가 필요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도 허리 통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디스크의 역할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뼈와 척추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이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항상 하게 되는데요. 이 디스크가 조금씩 소모성이기 때문에 조금씩 좋지 않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또한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는 쉽게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 무릎 사진인데 무릎에도 관절염이 있듯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척추의 허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디스크가 이렇게 닳아 없어지고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서 무릎하고 비슷하게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관절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일반적인 관절염의 치료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소염제를 치료를 하게 되고 물리치료, 주사, 운동요법 등을 처음에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관절하고 좀 다른 것은 디스크가 나빠지면 생기는 변화로 인해서 주변에 이제 신경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 신경에 압박을 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 증상이 허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엉치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엉치 통증은 많은 분들이 고관절이 문제인 줄 알고 고관절 쪽으로 많이 진료를 보시는데 실제로 많은 경우는 이 척추에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척추에서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엉치 통증뿐만 아니라 허벅지라든가 종아리 쪽으로 생기는 방사통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심해질 경우에는 관절염과 더불어서 왼쪽 그림 보면은 허리가 저렇게 휘어 있는데요. 또한 이렇게 허리가 휘기도 하고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골절이 생기면서 앞으로 굽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변형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술했던 바와 같이 이런 척추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근골격계의 종합평가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즉 관절이기 때문에 무릎이나 고관절염 등이 같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또한 이제 척추 신경의 눌림이나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병이 척추병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일반적 치료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가장 흔하게 하는 치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며칠 누워 쉬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고 진통제나 소염제를 쓰면서 통증을 조절하게 되겠고 많은 경우는 침이나 도수치료, 물리치료 또한 각종 시술 등을 권하는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 치료가 되겠는데요. 실제 많은 경우 단순 요통의 치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많이 통증이 심할 때는 2, 3일 정도의 침상 안정, 그 다음에 단기간의 보조기 치료, 그다음에 소염제, 근효환제 등을 처방받아서 약물 치료를 한다든가 물리치료, 또 통증이 조금 잡히고 심하지 않을 때는 운동요법이 일부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요통은 대개는 저절로 호전되거나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된다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이제 약제 중에서 진통제냐 치료제냐를 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두 개는 척추 질환에 있어서는 약간 비슷한 성격을 좀 공유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척추 질환의 많은 경우는 염증 반응이 문제가 되는데 염증 반응을 해결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염제가 되겠습니다. 소염제는 치료 효과도 있을 뿐더러 통증도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때문에 진통제로서의 성격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분리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운동은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냐 참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허리를 뒤로 펴는 동작이 일반적으로는 좋지만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구부리는 운동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한테는 통증이 더 유발되고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는 통증이 유발된다면 그 자세는 좋지 않은 자세로 생각하고 피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일반적으로는 걷는 운동은 대부분은 좋은 운동입니다. 이것들을 걷는 운동을 주로 하시면서 어떤 종류의 운동이든 장기적으로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추천을 한다 그러면은 걷는 운동을 가장 기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관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수영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무릎 관절 특히 안 좋을 때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외에 이제 요가라든가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척추 주변 근육을 조금 튼튼하게 하고 유연성을 길러줌으로써 좀 전반적인 척추 질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통증이 더 유발되는 자세는 피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연구에 의하면은 어떤 종류의 운동이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그렇게 이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추천드리냐 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아플 때는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좀 쉬면서 무리하지 말아야 하고요. 하지만 꾸준히 한다면은 근육이나 뼈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체중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앞에 스트레스 같은 것이 허리 통증에 매우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효과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 때문에 운동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좀 장기화될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허리 통증은 2, 3주면 좋아지는 게 일반적인데 일단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1개월 이상 지속될 때라든가, 또한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엉치라든지 하지 방사통 등이 동반이 된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도 통증이 심할 때, 보통은 허리 질환은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거든요. 이럴 때라든지 아니면 열난다든가 다른 증상이 동반이 된다면은 조금 자세한 전문의 진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흔한 척추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거, 그리고 협착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디스크 같은 경우 허리도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관절의 중요한 연골이기 때문에 왼쪽 그림에서처럼 무릎의 관절염은 우리가 흔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허리도 오래 나이가 들고 오래 쓰면 쓸수록 이렇게 디스크가 닳아 없어지고 허리에도 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허리도 안 좋은 경우가 많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척추의 퇴행성 관절염은 다른 관절염과 비슷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을 많이 해서 척추 변형이 생긴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 때문에 신경이 눌리기도 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수술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끔 변형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왼쪽 사진에서는 이렇게 좌우로 휘어 있습니다. 이게 퇴행성 변화가 심해져서 이렇게 측만증이 생기는 경우인데, 또 오른쪽 경우는 앞쪽으로 굽은 것입니다, 허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후만증이라고 하는데, 가끔 이런 경우에 증상이 매우 심해서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추간판 탈출증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디스크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있는 정상 구조물이고 그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탈출을 하는 것을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탈출한다고 다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닌데 그것이 어떤 신경이 있는 쪽으로 탈출을 하게 되면은 허리 통증과 함께 특징적으로 엉치 쪽이나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도 쉽게 생길 수가 있고 20대, 뭐 어떤 경우에는 10대에도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일반 증상이 없더라도 MRI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가 흔하게 있어서 MRI 검사 소견상만으로 우리가 치료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통 오시게 되는데 허리가 최근에 많이 아프고 다리가 땡긴다고 이렇게 해서 오셨습니다. 그 MRI를 보면은 이 동그랗게 쳐져 있는 데를 보면은 원래 있어야 되는 추간판의 성분이 뒤쪽 신경 있는 대로 이렇게 밀려 나와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는 허리 신경이 있기 때문에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 쪽, 특히 엉치나 허벅지, 종아리 쪽으로 통증을 심하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MRI 사진이고 좌측에서 보시면은 디스크가 뒤쪽 하얀 공간이 신경이 위치하는 공간인데 그곳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도 역시 디스크가 그 신경 있는 쪽으로 튀어나와서 이것이 다리 쪽으로 가는 통증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스크 걸렸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허리 아프다고 다 디스크는 아닙니다. 이게 허리가 아픈 경우는 전 인구의 8, 90% 거의 대부분이 한 번 정도는 허리 통증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는 경우는 전 인구의 한 2에서 3%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단순 요통으로 인대나 근육 문제, 삐끗하신 거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2, 3주 내에 완전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있으면 증상이 있느냐? 디스크 탈출이 있어도 무증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제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자세, 꾸준한 운동으로 관리를 한다면은 충분히 다 이겨낼 수가 있고 체중 감량 등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 디스크에 가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어서요. 또한 이제 금연이나 절주 중요하고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허리 디스크에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통증이 너무 심하면은 주사 치료, 우리가 말하는 스테로이드 주사인데 이것을 주사를 하면은 염증 반응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스크가 있어서 치료를 받더라도 언젠간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자기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크는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은 디스크로 인해서 아픈 원인이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튀어나온 위치가 신경을 눌러서 그것 때문에 아픈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원인은 그 부근에 염증 반응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염증만,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 매개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증을 억제하는 약이라든가 주사, 운동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약이나 주사 등으로 통증이 줄어들게 되면은 수술은 필요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스크의 자연 치유 증례인데요. 척추 디스크가 이렇게 신경을 왼쪽 사진에서 보면은 신경 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둥글게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주사 치료도 하고 꾸준하게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줄어들었는데 나중에 MRI를 찍을 기회가 있어서 한번 찍어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크가 이미 다 흡수가 되고 증상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다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좀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치료는 8, 90%가 저절로 좋아진다. 그리고 자가 운동법이나 바른 자세 등으로 호전이 가능하며 간혹 증상이 많이 악화될 경우에는 수술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할 때, 그러면 일상생활이 힘들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제 다리나 발목 등 하지에 마비 증상이 있을 때, 신경마비가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이제 그렇진 않더라도 증상이 너무 재발, 그래서 뭐 1년에 몇 번씩이나 재발을 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많이 받아서 일하기도 힘들고, 이런 경우라면은 차라리 이제 수술을 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재활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질환으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착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좁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그것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허리신경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이 노란 부분이 신경이 있는 위치인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잘록잘록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렇게 허리신경이 눌려 있는 것이고 마치 우리 모래시계 잘록한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MRI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MRI 면인데 오른쪽에서는 이 하얀 그 가운데 있는 하얀 부분과 신경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편안해 보임을 알 수 있겠고, 왼쪽 보면은 그 부분에 뭔가 앞뒤에서 까맣게 신경이 눌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협착증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횡단면을 보이는 MRI 사진인데 마찬가지로 오른쪽 부분은 정상 부분으로서 이렇게 신경 부분이 이렇게 노란 점선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협착증이 있는 부분에 MRI 사진을 보면은 거의 콩알만큼 보이지도 않게 신경이 많이 눌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증상이 매우 심할 수가 있겠고요. 협착증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증상인데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으나 오래 못 걷는 것입니다. 얼마 못 가서 주저앉을 정도로 허벅지나 종아리 쪽, 특히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 해서 앉아있으면 또 좋아지는 그런 것이 대표적인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치료 방침은 딱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게 급성 증상이라고 한다면은 휴식을 해보는 것이죠. 좀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며칠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체중 조절, 생활 방식 변화 등을 같이 해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도 통증이 계속된다고 그러면은 진통소염제나 등등을 일단은 복용함으로써 약 복용이 두 번째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봐서도 이제 통증이 계속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면은 주사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사 치료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렇게 했을 때 통증 조절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쉬는 것은 오래 쉬면 안 됩니다. 쉰더라도 단기간 2, 3일간 정도의 휴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기간 휴식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이 많습니다. 근력도 떨어지고 허리가 약해져서 만성 허리 통증이 생기고 또 골다공증이나 심폐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일반적으로는 진통소염제를 기반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외에도 척추 질환에 대해서는 혈액순환을 좀 좋게 해줘서 신경 쪽으로 들어가는 혈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그런 약을 쓰기도 하고, 또한 이제 신경통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신경통을 조절하는 약들을 좀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면서 통증을 조절하게 되겠고, 그 약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또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인데, 효과 없는 약을 지속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막 6개월, 1년씩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저는 1개월 정도 일단은 지속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약제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2주에서 1개월에 걸쳐서 나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1개월 정도는 지속해서 한번 치료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가 있다면은 증상에 따라서 지속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또한 이제 장기 복용을 할 때는 부작용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소염제 같은 경우는 소화기계 부작용이나 등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복용할 때는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사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는 약제 등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약이 효과가 없을 때 하는 것인데, 주로 이제 관절 주사라든가 신경 주변에 놓는 주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인식이 우리가 뼈 주사라고 해서 이게 해롭다고 과거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독도 잘 쓰면 약이듯이
이 주사는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뒤에 말씀을 다시 드릴 거고요. 또한 이제 시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시술이나 그런 것들도 대개 이제 주사를 조금 더 개선을 한 방법으로 수술과는 약간 이제 다른 방식입니다. 오히려 시술이라고 하면 조금 좋은 주사라고 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사 치료에 있어서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무조건 나쁜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잘 적재적소에 잘 쓰면 굉장히 좋고 저도 많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뼈 주사는 뼈가 녹느냐라는 질문도 참 많이 받는데 뼈가 직접 녹지는 않죠. 뼈가 녹지는 않고 실제로 뼈에 놓는 것도 아닙니다. 뼈 근처 관절이나 신경 주변에 놓는 거기 때문에 뼈 주사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좀 틀린 말입니다. 이게 뼈가 녹는 게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간혹 스테로이드를 너무 자주 맞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골수염이 생기고 간혹 아주 드문 부작용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뼈가 녹는다고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아도 되냐, 계속 맞아도 되냐라는 것인데 사실 효과 없는 주사를 계속 맞을 필요는 전혀 없죠. 부작용만 생기고. 그래서 보통은 한 3개월에 한 번, 뭐 초기에는 여러 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를 맞고 나서는 한 3, 4개월에 한 번 정도 맞는 게 적절하다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증 같은 경우 어차피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주 심한 협착증 같은 경우는 사실 주사가 효과가 좀 적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어차피 수술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또 주사로 드물게 효과가 있어서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 치료 몇 번은 해보고 수술을 결정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뭐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도 효과 없으신 분들부터 한 번 맞고 계속 괜찮아서 오랫동안 지내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또 일률적인 건 아니고 보통 그래도 맞으면은 한 3개월은 가야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마다 어떤 주사가 효과가 있고 어떤 효과가 없는데 뭐 이건 너무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사도 사실 종류도 많고 어떤 경우는 관절에다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신경 주변에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원인이 되는 곳에 정확히 잘 넣었으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고 조금 주변으로 들어갔으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어떤 병원에 따른 차이라기보다는 들어간 주사의 부위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에 대한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좁아진 데를 넓히는 것이 수술입니다. 왼쪽 그림에서처럼 좁아진 데가 두 군데 있었는데 뒤에 뼈를 깎아내고 인대를 제거하니까 이렇게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많이 심한 협착증의 경우에는 이렇게 뼈와 인대를 제거하고 좁아진 부분을 넓힘으로써 수술하면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술에 대해서 또 오해가 많은데요. 허리 수술은 하지 말라는데요. 오늘 외래 때도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필요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시기를 놓치거나 수술이 필요한데도 수술을 하지 않고 다른 치료를 전전하다가 오히려 증상만 더 나빠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고 필요한 때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적절한 수술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너무 늦으면 증상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꼭 척추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술과 수술 문제인데 참 구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시술은 약간 주사에 가깝습니다. 주사인데 좀 더 좋은 위치로 접근을 해서 주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맞는 것 같고 수술은 실제로 좁은 곳을 넓혀줍니다. 이게 시술로는 넓혀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좁아진 부분이 굉장히 단단하고 인대가 두껍기 때문에 실제 넓혀주려면은 이제 수술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사 놓는 문제인데 무조건 나쁜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걸로 나사 넣으면 근처에 다른 문제가 잘 생기더라 이런 기본 지식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나사가 넣어야 될 때가 꼭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에 불안정할 때 이미 척추가 불안정해서 그걸로 인한 통증이 심할 때라든가 너무 그 협착증이 있는 부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뼈를 많이 깎아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관절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나사를 이용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변형 교정할 때도 나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잘 선택을 해서 경우에 따라 좋게 될 수도 있고 또 일부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인접 분절에 좀 안 좋은 영향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척추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수술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양반다리 자세, 우리나라에 참 예전부터 많았었죠. 이런 자세는 굉장히 안 좋은 거로 알려져 있고 이런 양반다리 자세가 무릎에도 안 좋고 허리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는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금연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리 디스크 자체에 혈관이 분포가 적기 때문에 담배를 피시면은 가뜩이나 혈류가 디스크 쪽으로 적게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그래서 허리 스트레스가 덜 가게 하고 이렇게 물건 드실 때도 무거운 물건은 가능하면은 두 분이 드시는 게 양쪽에서 둘이 드는 게 낫고요. 혼자 드셔야 되면은 허리 힘보다는 오른쪽 그 사진처럼 허벅지 힘을 이용해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건은 가능한 한 두 분이 드시면은 좀 더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하는 자세에서도 서 있는 자세도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보다는 항상 목과 허리를 펴서 있는 자세가 생활화돼야 되겠고 누울 때도 이게 보시면은 목에 베개를 너무 많이 쓰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엎드린 자세가 일반적으로 허리가 틀어지기 때문에 좀 좋지 않고 의자에 앉을 때도 의자 끝까지 허리를 이렇게 골반을 끝까지 해서 허리를 세우는 자세가 좋겠고 항상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운동, 이게 기본적으로 허리를 위해서 하는 적절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른 자세,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건강한 생활 습관, 가능하면은 쭈그려서 앉는 일보다는 침상 생활이나 등등으로 서구식으로 좀 바꾸는 게 허리에는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질환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디스크도 그렇고 협착증도 그렇고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1차 치료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치료가 1차적으로 권하게 되겠고 그것이 효과가 없을 때는 2차 치료로는 신경주사, 치료, 시술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거에도 안 듣고 이제 협착증이나 이런 게 매우 심한 경우라면은 3차 치료로는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환별로 보자면은 척추관절염은 기본적으로는 수술하는 질환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은 수술을 기본적으로 권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협착증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심하지 않으면 수술하지 않지만 심한 경우에는 다른 치료가 효과가 없어서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